다른 나라 달리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화로 유통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제 순치라는 과정인데요. 화로가 뭐 자연산이든 양식산이든 이제 산지에서 화로차로 수백 킬로미터를 이제 운송을 하다 보니까 뭐 적든 크든 간에 화로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화로가 수조에 옮겨졌을 때도 뭐 수온의 변화라든지 뭐 염분 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조에서 적게는 2, 3일, 많게는 수일 정도를 적응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장소가 보통 이제 중간 유통 그 대형 도매 시장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예로 들면은 미사리나 연안부도, 인천 연안부도 도매 수산물 시장이 있죠. 이런 이제 도매 수산물 시장에서 순치를 거친 화로들이 노량진이나 평촌, 구리, 가락동 같은 수산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소비자가 직접 소매상을 통해서 구매하기도 하고요. 또 횟집이나 일식집이 또 가서 물건을 떼어오기도 하죠. 경남 통영에서 배로 1시간 바다를 가르면 닿을 수 있는 섬, 욕지도. 욕지도의 해안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바다 위 오룡귀처럼 떠있는 구조물이 보이는데요. 고등어 양식장입니다. 네모난 형태의 일반 양식장과는 다른 둥근 모습이 조금 생소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헤엄치는 고등어의 습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등어 양식은 약 40년 전 이곳 욕지도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양식 고등어는 양식장의 좁은 공간에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로차나 수조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요. 그 덕분에 내륙에서도 생물 고등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욕지도에선 특별하게 고등어를 회로 즐깁니다. 내륙에선 쉽게 먹을 수 없는 별미인데요. 조금 생소하지만 고등어는 비리다는 편견을 깨는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네요. 자연산 고등어는 성질이 예민해 잡자마자 죽어 화로 상태로 보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접하는 자연산 고등어는 대부분 냉동 상태입니다. 고등어의 경우 자연산과 양식이 맛과 영양면에서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양식 기술의 발달로 제철이 아닌 여름에는 양식 고등어가 더 기름지고 맛있답니다. 단 국내산과 수입산은 고등어의 맛이 다르다는데요. 국내산과 수입산 고등어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실 고등어가 종류가 여러 종류죠. 예. 또 어떻게 구분하는? 국산 고등어는 대도시로 유통이 될 때 이제 수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에 있는 그 줄무늬가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국산 고등어가 줄무늬가 흐려요. 그리고 점과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체형이 전반적으로 통통해요. 이게 이제 국산 고등어의 특징이 되겠고요.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이 종류로는 대서양 고등어라고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등의 줄무늬가 선명하죠. 왜냐하면 잡히자마자 바로 손짓을 급냉했으니까 그때 손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줄무늬가 선명하고요. 또 점이 없습니다. 점이 없이 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리가 좀 작고 전반적으로 체형이 날씬하고 눈알 크기도 국산 고등어보다 좀 작습니다. 주로 이제 전량 냉동으로 수입이 되는데 이것을 재래시장 가보면 해동해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언제 해동한 것인지 정확히 모른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차라리 저는 깡깡한 냉동 고등어가 더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래포구 갔을 때 팁을
주신다면은요? 무조건 당합니다. 모르고 들어가면. 1년에 회를 뭐 정말 자주 먹으시는 분이 뭐 한 달에 뭐 한두 번 먹기 때문에 이거를 회에 대해서 뭐 하루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상인분들과 흥정을 하고 거래를 하면 좀 불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특별한 방법은 사실 별로 없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날의 시세를 정확히 확인하고 가시고 요즘엔 인터넷에서 어플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날 시세나 뭐 그날 그 어떻게 구성되는지 사진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고 가셔서 그거 그대로 나오는지만 보시는 게 속지 않는 방법이지 거기 가서 어떤 좀 팁을 가르쳐 드리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활어 단위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접시 단위로 해서 메뉴 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구매하면 되죠. 사실 우리나라 정서가 눈앞에서 이렇게 화로를 딱 찍어서 바로 먹는 걸 신선하다고 느끼는데 그거는 사실 좀 착각인 게 화로를 찍어서 똑같이 팔아도 상인 입장에서 화로를 찍어서 바로 썰어서 파는 게 상인분한테 마진이 많이 남는 겁니다. 오히려 적당히 한 적어도 한 3-4시간 이상은 좀 이렇게 냉장 숙성을 해야 감칠맛도 우러나오고 그거를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썬 모듬회가 모듬회로 드시는 게 사실 상인들 마진은 적고 대신에 이제 고객들한테 정말 이익되는 그런 방법이긴 해요. 또 팁을 드리자면 특히 이제 시장에 가면은 앞에 회를 이렇게 떠서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올려놓고 좀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는 아무리 싸게 준다고 해도 그런 애들이 바로 뭐 퀄리티가 좀 안 좋은 거를 썰어서 주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딱 싸니까 이제 혹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모듬회라고 해서 그 미리 썰어놓은 다음에 그 썰어놓은 그 접시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오롯이라고 하죠. 이렇게 살 덩어리로 이렇게 화로를 떠서 그거를 잘 싸서 냉장 보관하다가 손님이 오면 그걸 꺼내서 썰어주기 때문에 뭐 그런 집을 가셔야 돼요. 미리 썰어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네. 동해안을 대표하는 해안 도시 속초.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영진정의 바로 옆에 동명항 화로회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동명항 화로회 센터는 동해안에서 잡힌 자연산 수산물만 취급하는데요. 동명항은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갖고 직접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라서 순수 자연산만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평소에는 보기 힘든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굉장히 여기가 쌉니다. 순수 자연산치고 모둠의 작고기는 1kg에 2만 원씩밖에 안 해요. 여기 보통 이렇게 오시면은 단체가 이렇게 오시면 인당 10,000원 잡으시면 회를 드실 수 있는데 싱싱한 물고기 바로 먹어봐야겠죠. 동명항 화로회 센터의 바로 뒤편에서 회를 손질할 수 있습니다. 손질비는 회값의 10%. 이곳에서 채소와 초장을 각각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먹는 곳은 2층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협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별도의 자릿세는 없답니다. 타러 가면 바로 보는 앞에서 이제 자연산으로 잡아가지고 직접 이제 회를 떠다 주시니까 이제 더 싱싱하고 이제 맛있는 것 같아요. 가격 면이나 모든 면에서 좀 저렴하기 때문에 자주 오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산을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 동명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싱싱한 자연산 화로회를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동명항으로 오세요! 자, 민어의 성지하면은 임자도. 임자도가 민어의 성지죠. 임자도에서 민어 정말 가장 좋은 퀄리티의 민어가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자도 바로 앞에 있는 신안 송도어 시장 거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민어는 아시잖아요. 민어는 꼭 숙성을 해서 드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그 민어의 식감을 최고조로 해서 느낄 수 있고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민어 조업이 한창인 임자도를 찾았습니다. 긴 막대기로 소리를 듣는데요.
평상시 때는 이렇게 안 움직이다가 이 산란기 칠 때만 다치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많이 잡습니다. 신기한 방법인데요. 소리가 난 곳에 그물을 치니 곧 민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조업. 배는 민어를 가득 싣고 항구로 돌아갑니다. 제철인 민어를 안 먹어볼 순 없겠죠? 기름기가 잔뜩 오른 민어. 얇게 썰어 회로 먹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살짝 불에 익힌 민어 껍질도 빼먹을 수 없는 별미입니다. 날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민어전을 추천합니다. 밀가루를 솔솔 뿌리고 계란 옷을 입혀 노릇하게 구워낸 민어전.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민어찜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복더위에 민어찜은 일품, 보신탕은 삼품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민어찜은 여름철 원기 회복에 좋은 보양식이랍니다. 한 마리에 20가지 맛이 있다는 민어. 어떻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죠? 민어 같은 경우는 구매자들이 제일 많이 섞고 사요. 구별법이 따로 있습니까? 점성어는 겉으로 볼 때는 명확하죠. 네, 뒤에 이제 꼬리 쪽에 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일반 국산 자연산 민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꼬리 쪽에 점이 붙어 있으면은 홍민어, 점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로 떠놓으면은 생각보다 구별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양식 민어, 자연산 민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양식 민어라고 부르는 그 생선은 전혀 민어가 아니에요. 정식 명칭은 큰 민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같은 민어를 하나는 양식했고 하나는 자연산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아예 다른 생선이에요. 다른 종에서 완전 다른 종이에요. 예. 그래서 자연산 민어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자연산 그 민어고 우리나라에서도 양식 민어가 있긴 있죠. 네네. 양식 민어가 성공을 했긴 했는데 쬐끄맣게 그게 네, 그거는 이제 네. 대형마트에서 횟감이 아니라 이제 조리용으로 선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수조에 이렇게 살아 있으면은 국산 자연산 민어 아니면 큰 민어예요. 중국산 큰 민어 아니면 그거고 이제 우리나라 양식 민어는 이제 수조에 살아 있는 게 없죠. 사실 흰다리 새우를 대하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요. 구별법이 있습니까? 이제 9월하고 10월에 이제 보령이랑 안면도 일대에서 이제 많이 잡혀요, 대하가. 근데 그 대하들은 일반 흰다리 새우보다는 확실히 크기가 커요. 맛도 이제 드셔보시면 구별해서 드셔보시면 한 등급이 더 높다고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몇 가지 구별하는 팁이 있긴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쉬운 게 이게 얘네가 뿔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뿔이 이렇게 나 있는데 뿔이 이렇게 나서 요 대가리에서 딱 멈추면 흰다리 새우고 대가리 지나서 쭉 길면은 대하예요. 여기 이렇게 나 있는 뿔. 색깔이나 형체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힘들어요. 좀 오랜 경험이 없으면 좀 힘들고요. 속이기 정말 좋죠. 수산시장에 갔는데 살아있는 새우를 보시면 수조에서 살아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새우를 보시면 그거는 대하가 아닙니다. 대하는 이제 대부분이 다 자연산이라서 잡게 되면 이제 거기서 거의 다 죽어버리거든요. 자연산 대하를 찾아 충남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태안에 위치한 백사장항 수협 어판장. 이곳엔 살이 꽉 찬 가을 꽃게가 가득했는데요.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온통 꽃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자연산 대하는 없는 걸까요? 네, 어서 오세요. 수산물 추천. 지금 이제 가을에는 이제 꽃게가 지금 한참 많이 나올 때라 꽃게를 지금은 많이 드시고요. 이제 기타는 이제 전어 같은 것도 있고 대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연산 대하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8월 말부터 서해안에서는 대하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대하가 보통 여기 수협으로 입항될 때 이제 적게는 100여 킬로에서 많게는 300킬로에서 500킬로 사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물에 잡힌 대하. 제철을 맞아 살이 오동통하게 올랐습니다. 구별법은 일단 보통 살아있는 거는 국내산 양식 흰다리 새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연산은 올라오면서 이제 죽어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자연산 대하는 이 눈보다 뿔이 길게 뻗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양식 대하는 눈에 가깝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염이 깁니다. 양식은 짧고. 그렇게 구분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하는 이제 회로 그날 들어온 거 싱싱한 거는 까서 그냥 초장 찍어 먹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금구이, 버터구이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대하를 먹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백사장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가 있답니다. 바로 대하 튀김입니다. 인기 만점인 대하 튀김. 주인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새우를 튀기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혹시 흰다리 새우 아닌가요? 고기 지금 판장에서 한 그거하고 똑같은 대하를 저희가 맛있는 그 대하를 자연산 대하를 까서 이렇게 파는. 어우, 세상에, 자연산 대하랍니다. 이곳에서 대하 튀김을 판매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튀김 조 다리가 생기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저게 꽃게와 대하가 가장 많이 나는 백사장항의 특징을 반영해 다리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저 다리 이름이 대하와 꽃게 다리예요. 대하와 꽃게 외에도 오징어와 감자튀김도 맛볼 수 있습니다. 대하튀김의 맛은 어떨까요? 맛이 되게 고소하고 좋더라고요. 기름도 좋은 거 쓰시는 것 같고. 싱싱한 맛이 나고 그리고 다른 데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새우가. 일단은. 올가을엔 대하튀김을 맛보러 백사장항으로 놀러오세요. 제철 수산물 주제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키우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잘 키워진 재료들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제철에 그 재료를 꼭 쓰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번엔 여름철 수산물을 찾아 전남으로 떠나볼까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법성포. 굴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요. 이색적인 풍경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굴비는 4월에 어획한 조기를 소금에 절여 말린 것인데요. 대량으로 잡히는 조기를 보관하기 위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여름철 수산물은 그냥 굴비가 아닌 보리굴비. 보리굴비는 조기를 보리 속에 넣어 말려 붙은 이름인데요. 비린내가 적어 인기가 많습니다. 여름철 밥도둑, 보리굴비를 맛있게 요리해볼까요? 보리가 수확될 때쯤에 보리 속에 박아놓고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시원한 보리차밥에다가 또는 녹차밥에다가 말아서 조기를 쪄서 살을 뜯어가지고 그 밥 위에 얹어서 먹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름에 그렇게 많이 먹었었던 기억이 있고, 오늘 보리굴비는 일단 한번 찐 거예요. 뼈를 다 발라내고요. 그 찐 보리굴비를 제 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봤는데 여기 볏짚을 올려서 볏짚에다 한번 구워낼 거예요. 이미 한번 쪄낸 보리굴비를 다시 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렇게 볏짚으로 익히면 껍질 부분이 그 껍질하고 비늘 부분이 바삭바삭하게 익혀져요. 그래서 안에는 그 물론 약간 쫀득쫀득한 보리굴비의 식감이 있지만 겉에서는 갓 구운 그런 생선의 느낌이 있어서 훨씬 더 감칠맛이 높게 올라옵니다. 마무리로 홍고추와 깨를 솔솔 뿌려 접시에 담아냅니다. 보리굴비 완성입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여름철 밥도둑. 노릇노릇 잘 구워진 보리굴비가 군침을 돌게 하는데요. 밥에 시원한 보리차를 말아 부드럽고 짭조름한 보리굴비를 한 점 올리면 무더위로 달아난 입맛을 되찾아주는 환상의 조합이 완성된답니다.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수산물이 있습니다. 어민들의 천금 같은 보물, 대하입니다. 대하를 이용해 강래호 셰프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분주해 보이는 주방. 오늘 준비하신 요리는 뭔가요? 대하 연근찜을 할 거고요. 연근을 갈아서 계란 흰자하고 섞어서 안에 밤, 은행, 목이버섯, 푸콩 준비했고요. 거기다가 대하를 얹어서 쪄내는 요리입니다. 대하는 연근과 영양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데요. 대하에 부족한 비타민 C나 섬유소가 많아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대하 연근찜의 식감을 더하기 위해 목이버섯과 밤을 먹기 좋게 자르고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합니다. 보통 연근만 넣고 찌게 되면 이게 연근이 이렇게 뻑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근을 좀 더 공기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위해서 계란 흰자를 쓰면 좋아요. 그래서 달걀 흰자 거품을 섞어주면 연근찜 자체의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흰자를 거품기로 휘저으면 부드러운 머랭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준비한 재료를 넣고 섞어줍니다. 목이버섯, 풋콩. 섞을 때는 먼저 조금 넣어서 가볍게 먼저 풀어주고요. 부셔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조금만 섞어주고 이렇게 잘 섞이면 밑에 베이스로 보통 추석 이후의 대하가 훨씬 더 크고 살이 많아서 맛있고요. 지금은 안면도 대하입니다. 연근 위에 데쳐서 미리 준비한 대하를 얹고 오븐에 넣어 약 10분 동안 굽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익은 대하 연근찜. 미소로 만든 소스를 두르면 완성입니다.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대하와 담백한 맛이 어우러진 대하 연근찜. 가을의 풍성한 맛을 느끼게 해줄 오늘의 요리였습니다. 제철 수산물을 찾고 먹는 이유가 따로 있죠, 이게. 뭐 지금은 양식을 많이 해서 1년 내내 출하할 수 있는 생선들도 종류가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자연에서 그 철에 자란 게 그만큼 더 깊은 그 철의 그 재료의 맛이 풍부할 거고 그들이 갖고 있는 충분한 그 영양 상태가 좋은 상태일 거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상태의 맛있는 재료를 드시려면 제철에 드시는 게 가장 좋죠. 앞으로 미래를 더 생각한다고 하면 수산 양식업의 좀 그 폭이 더 넓어지고 넓이도 넓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제철에 나오는 그 해산물만큼 맛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